네, 오늘의 토크 어바웃 YU 가야금을 통해 음악성과 연주력을 인정받은 우리나라 차세대 가야금 연주자 곽수은 교수님을 모셔보았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먼저 간략한 소개 부탁드릴게요. 네, 저는 가야금 연주자고요. 영남대학교에서 겸임 교수로 지금 가르치고 있습니다. 네, 국악대전 대상을 수여받은 것이 한 해 동안의 공연이나 방송 이런 거를 인정받은 거잖아요. 그럼 인정받은 거에 대해서 조금 더 뜻깊으셨을 것 같은데 네. 수상 소감이 어떠셨나요? 제가 이제 조금 오랜 동안 그 솔리스트로 이제 활동을 계속 하다가 또 이제 곡을 쓰면서 또 열심히 이제 활동을 해오고 있었는데 이제 혼자 활동을 하다 보니까 사실은 좀 이렇게 외로움도 있고 좀 쓸쓸함도 있고 이제 그랬었는데 상을 받으면서 이제 느낀 것이 많은 분들이 이렇게 관심 있게 보고 계셨구나 하는 것을 이제 느끼면서 좀 이렇게 응원해 주시는 또 이렇게 힘을 좀 이렇게 북돋아 주시는 그런 느낌을 받아서 좀 아주 뜻깊었습니다. 아니요, 예상은 정말 못했고요. 그러니까 연주 현악상을 받는 것만으로도 사실은 되게 큰 상이었는데 전체 대상을 받게 돼가지고 사실은 굉장히 놀랐던 것 같습니다. 예. 지금 이제 작년 연말에 이제 수상을 했고 올해는 이제 4월 7일, 8일에 또 독주회가 이틀 준비되어 있어요. 그래서 7일에는 김죽파류 가야금 산조 전바탕을 연주하고요. 8일에는 정악곡이라고 해서 이제 영산회상이라는 긴 곡이 있는데 길게 타는 것을 또 가진회상이라는 다른 이름으로 부르기도 해요. 12곡을 이어서 연주하는데 8일은 이제 그렇게 준비되어 있고 국악의 조금 특징이라고 하면 쉬지 않고 연주하는 무대에서 뭐 한 곡 끝났다고 들어오고 나가는 게 아니라 그냥 앉아서 끝나면 이제 1시간짜리 곡을 이제 이틀에 걸쳐서 다른 곡을 이제 연주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네, 국악 분야가 가요와 달리 판소리 같은 경우에는 득음을 해야 제소리를 낸다 할 정도로 어렵다고들 하는데 국악의 길로 들어서게 된 이유라든지 계기가 있으신가요? 원래는 이제 저희 외삼촌께서 가야금을 하셨고 또 외숙모께서도 함께 가야금을 하셨어서 처음에는 취미로 이제 배우고 시작을 하다가 이렇게 하다 보니 굉장히 재미있고 저한테 잘 맞는 느낌이 들었어요. 그래서 이제 열심히 하다 보니까 어느 순간 이렇게 하고 있는 네, 그래서 집안에서 아무래도 그런 분위기가 조성이 되다 보니까 좀 쉽게 국악을 접했던 것 같아요. 처음에 이제 시작은 그냥 좋은 친구였던 것 같아요. 어렸을 때는 재미있고 좋고 함께 있으면 즐겁고 좋은 친구였었다면 지금은 뗄래야 뗄 수 없는 자식 같은 동반자 네, 연인 같기도 하고 뭐 정말 이제 가족이라고 할 수 있겠죠. 저한테는. 네. 많았죠. 네. 아무래도 이제 아까 처음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제 혼자 제가 팀 뭐 이렇게 직장에 딱 소속이 돼 있거나 관현악단에 소속이 돼 있거나 이런 소속이 없이 이제 혼자
독주자로서 쭉 왔기 때문에 그게 조금 이제 함께 뭔가 이렇게 힘이 모아지는 게 좀 약했던 것에서 오는 좀 고독함이 좀 있었는데, 근데 오히려 이제 다르게 생각을 하면 그래서 또 곡을 쓸 수 있지 않았나. 또 그런 외로움에서 오는 것을 또 저 스스로 작곡을 통해서 창작을 통해서 또 풀어냈던 경험이 많이 있어서 항상 양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서울대학교 음악대학에서 최초 음악 박사 1호가 된 사람이라고 네. 하는데, 네, 50년을 여는 인물이다. 앞으로 새로운 가야금 음반을 기반을 구축해야 할 중요한 인물이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데, 네, 새로운 50년을 여는 가야금 연주자라는 별명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아유, 되게 너무 과분한 말씀이고요. 그냥 그것은 아마 제가 황병기 선생님 이후로 처음으로 이제 연주자로서 어떤 작곡을 이렇게 열심히 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높이 좀 평가해 주신 것 같아요. 그래서 황병기 선생님이 이제 1960년대에 최초로 이제 곡을 쓰기 시작하셨는데, 그 이후로 제가 이제 2007년이니까 거의 50년 만에 이제 곡을 쓴 게 이제 되기 때문에 또 앞으로 그런 기대감, 또 저를 통해서 또 많은 연주자들이 사실은 조금 더 용기를 갖지 않았을까, 나도 한번 해볼까 하는 그런 면에서 이제 그런 과분한 좀 칭찬을 들었던 것 같습니다. 네. 네, 지속적으로 작곡하시면서 연주를 공연도 병행해 오는 건 어렵다고 하는데, 곡을 계속해서 쓰게 된 원동력이 있다면 무엇인가요? 그러니까 연주자가 사실은 곡을 쓰는 것이 어떻게 보면 자연스러운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민속음악에서도 그렇고 연주자가 곡을 써서 그것이 부전심수로 내려온 것이 지금 우리가 전통음악이라고 이야기하는 것들인데, 이제 근데 근현대로 들어오면서 연주와 작곡, 연주와 창작이 완전히 분리되는 그런 과도기를 거쳤습니다. 그래서 그 후부터는 연주자는 연주만, 또 작곡가는 작곡을 해서 연주자에게 주고, 그래서 그런 패턴으로 오다가 이제 황병기라는 선생님께서 이제 최초로 정말 가야금 연주자로서 또 이제 새로운 창작, 전통이 아닌 또 새로운 정말 장르를 개척을 하셨거든요. 그 이후로 사실은 쓰신 분이 없다가 어떻게 하다 보니까 제가 이제 25연 가야금이라는 또 새로운 개량 악기를 통해서 새로운 곡을 제가 이제 발표를 하게 되었어요. 근데 생각보다 반응이 굉장히 뜨거웠고, 많은 분들이 이제 인정을 해주셔서 그것을 또 힘입어서 지금까지 제가 이제 3집 앨범을 내었고, 1, 2, 3집을 다 지금 책으로, 악보로, 작곡집으로 출판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또 많은 분들이 어떤 그런 또 좋은 평가와 또 기대, 이런 것이 계속 곡을 쓰게 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그러면 곡을 쓰실 때 가야금 말고도 다른 악기들도 이렇게 들어가잖아요. 네. 그럼 그런 부분도 다 직접 일일이 하시는 건가요? 그렇기도 하고요. 그건 또 아니기도 합니다. 하모니카랑 같이 했던 곡은 제가 직접 이제 하기도 했었고, 또 뭐 다른 곡은 또 작곡자와 협업을 통해서 또 더 좋은 아이디어가 있으면 제가 쓴 가야금 곡에 또 다른 악기를 이제 입혀서 조금 더 좋은 또 곡을 만들 수 있기 때문에 뭐 제가 다 해야 된다 이런 생각은 없고요. 작곡가분들이 또 거기에 맞게 또 편곡을 해주시면 또 즐겁게 연주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작곡을 하면서 공연을 하는 것에 대한 그런 두려움을 없애주는 그런 계기가 된 것 같다고 하셨는데, 그분들한테 하고 싶으신 말이 있나요? 그러니까 사실은 제가 처음에 2007년도에 첫 번째 곡을 쓸 때 사실은 두려움이 좀 많이 있었어요. 해도 되나? 왜냐면 그 전에 아무도 안 하셨기 때문에 괜히 해서 욕먹으면 어떡하지? 혼나는 거 아니야? 왜냐면 그런 것은 정말 황병기 선생님 정도 되시는 그런 훌륭하신 분이, 내공을 갖추신 분이
이제 해야 되는 걸로 알고 있었기 때문에 감히 그렇게 작곡, 창작을 이렇게 막 아무나 해도 되나 이런 두려움이 있었는데 해보니까 또 나름 그 제 음악을 좋아하시는 분들이 또 꽤 있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새롭게 이제 후배들 또 해보고 싶어 하시는 분들이 있다면 일단 도전해보는 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네, 해보면 거기서 또 정말 좋은 또 아이디어와 좋은 곡이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이제 뭐 제가 한번 이제 이렇게 저질렀기 때문에 괜찮지 않을까 그냥 막 하셔도 평가는 이제 본인이 감수해야 되는 문제지만 해보는 것은 굉장히 필요하지 않나. 그러면 앞으로의 목표는 어떻게 되시나요? 앞으로의 목표는 이제 정말 좋은 곡을 더 쓰고 싶은 생각은 물론 많이 있고요. 근데 이제 제가 이제 3집까지 내고 제가 2007년도에 곡을 쓰기 시작해서 이제 한 10년이 돼가다 보니까 정말 좋은 창작은 무엇일까 하는 고민을 많이 하게 돼요. 근데 이제 그거에 대한 해답을 찾는 것은 결국은 전통음악에서 소스를 가져와야 된다는, 그러니까 어설프게 그냥 서양음악을 따라하거나 그냥 서양음악을 그대로 뭐 하거나 뭐 이렇게 약간 어레인지 하거나 그런 거 말고 정말 전통의 그 오리지널리티를 가지고 어떻게 좋은 작품을 만들어낼 것인가, 이제 그것이 고민인데 결국은 그 목표를 이루려면 전통을 정말 잘해야 그것이 가능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최종적인 꿈은 이제 정말 전통성을 갖고 정말 좋은 작품을 쓰는 것인데, 그러기 위해서는 결국은 전통음악을 정말 잘 연주해야 그것이 결국은 가능하다. 네.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는 전통음악을 연주를 잘하는 연주자. 네. 그래서 4월에 이번에 독주회 하는 것도 이틀 정말 오리지널 전통음악을 연주하거든요. 그래서 그걸 정말 끝이 없지만, 공부가 끝이 없고 정말 더 잘해야 되겠지만 정말 열심히 해서 네. 정말 수준 높은 연주를 할 수 있는 연주자가 되는 것이, 전 또 연주자이기 때문에 그 꿈 또한 굉장히 중요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아까 전에는 그 작곡을 하는 거에 대해서 두려움을 가지는 청년들에게 이야기를 했지만 지금은 전체적인 음악을 하는 사람들에게 한마디를 해주실 수 있으신가요? 참 요즘 세대에 이제 음악을 전공한다는 게 사실은 참 쉬운 일은 아닌 것 같아요. 지금 뭐 모두가 어렵지만 취업이나 뭐 경제적인 활동 이런 게 어렵지만 특히 음악은 정말 어떤 뭐 취업의 길이 너무나 좁기 때문에 참 어려움이 많습니다, 사실은. 그렇지만 결국 자기가 음악을 한다는 것은 그런 모든 어려움을 감수한다는 뜻이거든요.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이 음악을 한다는 것은 그만큼 좋아한다는 뜻이기도 하기 때문에 좋아하는 것은 결국은 하게 되더라고요. 어떤 희생을 감수하더라도. 그래서 다른 여러 가지 생각하지 말고 정말 내가 음악이 좋다면 열심히 후회 없이 정말 마음껏 할 수 있는 좀 용기? 이런 게 필요한 때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냥 저를 딱 생각했을 때 가야금이 떠올랐으면 좋겠어요. 그냥 곽수은 하면 가야금. 굉장히 어떻게 보면 좀 큰 꿈이에요, 사실은. 큰 꿈인데 꿈이니까 그런 꿈을 한번 가져보고 싶고 정말 가야금을 좋아했던 사람, 그리고 다른 사람들에게 가야금을 잘 전달했던 사람, 네, 그렇게 기억되면 참 좋을 것 같아요. 곽수은 교수님을 한마디로 정의한다면 어떻게 나는 뭐뭐다라고 얘기해 주실 수 있으신가요? 제일 어려운 것 같아요. 나는
어떻게 보면 가장 단순한데 가야금 연주자다. 네, 그것이 어떻게 보면 저의 최종 목표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저는 가야금 연주자입니다. 그 뜻은 이제 정말 연주를 잘하는 연주자가 되고 싶다라는 의미가 이제 들어있겠죠. 네. 네. 마지막으로 하고 싶으신 말은 있으신가요? 이제 아직 가야금이나 국악이 사실은 많이 일반인들에게 소개된 것 같진 않아요. 여러 가지 우리나라 역사적인 어떤 암울한 시기를 겪으면서 이제 그것이 조금 이렇게 빛을 발하지 못하고 조금 이제 사그라들었었기 때문에 이제 희망이 있다면 좀 많은 분들이 좀 국악의 좋은 것, 또 멋, 또 맛 이런 것을 조금 알았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몰라서 사실은 즐기지 못하는 게 크거든요. 접하지 못하기 때문에 생소한 건데 많이 접하실 수 있는 기회가 있다면 훨씬 더 이 우리나라 음악의 좋은 점들 많이 공감하실 텐데 그것이 조금 아쉬워서 조금 더 앞으로는 그것이 잘 좀 전달이 됐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또 해보게 되네요.